안, 잘 자라. 어. 한국우수 전래동화 49. 신나는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반쪽이.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어 걱정이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이를 갖게 해주옵소서. 부부는 매일매일 산신령에게 간절히 빌었어요. 산신령, 산을 맡아 보호하는 신령. 그러던 어느 날 부부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어요. 우물 속에 있는 잉어 3마리를 먹으면 아이를 낳을 것이니라. 부부는 크게 기뻐하며 우물가로 달려갔어요. 과연 잉어 3마리가 물속에서 팔딱팔딱 헤엄치고 있었어요. 여보, 어서 잉어를 잡아요. 그런데 잉어 2마리를 잡고 3번째 잉어를 막 건져내는 순간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 잉어를 가로채 갔어요. 야옹. 이 못된 고양이 같으니 어서 잉어를 내놓지 못해? 남편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허둥지둥 쫓아갔지만 어느새 고양이는 잉어의 반쪽을 먹어치우고 말았어요. 아내는 잉어 2마리 반을 먹고 얼마 후 아들 셋을 낳았어요. 응애, 응애, 응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일 나중에 태어난 아이는 몸이 반쪽뿐이었어요. 귀도 하나, 눈도 하나, 콧구멍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였지요. 여보, 이 아이를 반쪽이라고 부릅시다. 네, 우리 반쪽이를 잘 보살피며 키워요. 부부는 반쪽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서당 갈 나이가 되었어요. 부모님은 두 형들을 서당에 보냈어요. 서당, 옛 아이들이 글을 배우던 글방. 반쪽아, 너는 서당 아이들이 놀릴 테니 그냥 집에 있거라. 반쪽이는 글 공부를 하지 못해 슬펐지만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농사도 지으며 부모님을 도와드렸어요. 반쪽이는 힘이 무척 세어 뭐든지 척척 해냈어요. 흥, 힘만 센 바보. 형들은 반쪽이를 놀리며 같이 놀아주지 않았어요. 여러 해가 지나 형들은 과거를 보기 위해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과거, 옛날 나라의 관리를 뽑던 시험. 형님들, 나도 함께 갈래요. 반쪽이도 짐을 꾸려 형들을 뒤쫓아왔어요. 하하, 글도 모르는 네가 무슨 과거를 본다는 거야. 그래, 너는 집이나 지키고 있어. 형들은 반쪽이를 비웃으며 머리를 콩콩 쥐어박았어요. 하지만 반쪽이는 무작정 형들을 따라 나섰어요. 이 녀석, 말로 해서는 안 되겠는걸? 형들은 졸졸졸 쫓아오는 반쪽이를 커다란 바위에 꽁꽁 묶어놓고 가버렸어요. 흥, 이런다고 내가 못 따라갈까 봐? 반쪽이는 으라차차 힘을 내어 바위를 쑥 뽑더니 등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이고 반쪽아, 그게 뭐냐? 어머니께서 앉으실 바위 의자예요. 쿵. 반쪽이는 바위를 마당에 내려놓자마자 헐레벌떡 다시 형들을 쫓아갔어요. 형님들 같이 가요. 어휴, 저 녀석이 또 따라오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큰형은 슬쩍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가 반쪽이가 뛰어오자 팔을 확 잡아당겨 넘겨뜨렸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이번에는 꼼짝 못할걸. 형들은 큰 나무에 반쪽이를 또 묶어놓고 가버렸어요. 흥, 이까진 나무쯤이야? 문제 없어. 반쪽이는 나무를 우지끈 뿌리째 뽑더니 껑충껑충 뛰어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반쪽아, 그게 웬 나무니? 우리 집 마당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려고요. 반쪽이는 나무를 내려놓고 다시 형들을 쫓아갔어요. 정말 끈질긴 녀석일세. 형들은 한숨을 내쉬며 반쪽이를 칡덩굴로 묶어 깊은 산속에 버려두었어요. 칡덩굴, 치게 길게 자란 덩굴. 형들은 왜 나를 싫어할까? 반쪽이가 힘을 주자 칡덩굴이 툭툭 끊어졌어요. 그때 어디선가 어흥 하고 호랑이들이 나타났어요. 반쪽이는 용기 있게 소리쳤어요. 나한테 까불지 마. 아무도 내 힘을 당할 순 없어. 하지만 호랑이들은 콧방귀를 뀌며 반쪽이에게 덤벼들었어요. 콧방귀, 코로 흥 하고 불어내는 소리. 반쪽이는 호랑이들을 발로 뻥뻥 차고 꼬리를 잡아 빙빙 돌리다가 내던져 눈 깜짝할 사이에 호랑이들을 모두 때려 눕혔답니다. 반쪽이는 호랑이 가죽을 끌고 가다 어느 부잣집 양반을 만났어요. 양반, 옛날 지체나 신분이 높은 상류 계급의 사람. 양반은 호랑이 가죽이 무척 탐이 났어요. 저 바보에게서 호랑이 가죽을 빼앗아야지. 양반은 꾀를 내어 반쪽이에게 내기장기를 두자고 했어요. 자네가 지면 호랑이 가죽을 내게 주게. 만약 내가 지면 자네를 사위로 삼겠네. 좋아요. 약속을 꼭 지키셔야 돼요. 양반은 신이나 키득키득 웃었어요. 사실 반쪽이는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장기도 굉장히 잘 두었어요. 양반이 그것을 알 리 없었지요. 이런, 내가 도저히 못 이기겠는걸? 양반은 얼굴이 푸르락해지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자, 제가 이겼으니 약속을 지키세요. 반쪽이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의기양양. 바라던 대로 되어 아주 자랑스럽게 행동하는 모양. 양반은 또다시 잔꾀를 부렸어요. 잔꾀, 자잘한 야근 꾀. 약속대로 자네를 사위로 삼겠네. 집에 가 있다가 연락을 하면 오게나. 양반은 집으로 돌아가 하인들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반쪽이가 얼씬거리지 못하게 잘 지키게. 하인들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집을 지켰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꾸벅꾸벅 졸았어요. 양반에게 속은 것을 안 반쪽이는 어느 날 밤 부잣집 양반의 담을 슬쩍 넘었어요.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직접 색시를 데려와야지. 반쪽이는 잠든 하인들의 상투를 서로 묶어놓거나 머리에 떡시루를 덮어 씌워놓기도 했어요. 떡시루, 떡을 찔 때 쓰는 그릇. 양반의 딸을 업고 나오면서 반쪽이가 소리쳤어요. 반쪽이가 색시를 데려가요. 하인들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자 한바탕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으악! 누가 내 상투를 잡고 있어? 온 세상이 온통 캄캄하잖아. 마침내 반쪽이는 양반의 딸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반쪽이.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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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적 반쪽이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언제나 신령님께 간절히 빌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 신령이 나타나 우물에 있는 잉어 3마리를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부부는 우물에서 잉어를 꺼내지만 마지막 한 마리를 잡는 순간 어디선가 고양이가 튀어나와 잉어의 반쪽을 먹어버렸지요. 그렇게 해서 잉어 2마리 반을 먹은 아내는 3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는 귀, 눈, 콧구멍, 팔, 다리가 모두 하나씩이었죠.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반쪽이라고 짓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형들이 과거를 보러 가자 반쪽이도 함께 따라 나섰어요. 반쪽이는 형들이 계속 쫓아내도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따라갔지요. 그러다가 반쪽이는 호랑이를 때려잡아 호랑이 가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양반과 내기 장기를 두어 예쁜 색시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도 하나, 귀도 하나, 콧구멍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인 반쪽이는 약자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약자인 반쪽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는 주인공이 되어 마침내 잘 살게 되었다는 내용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움에 맞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또한 놀림만 당하던 반쪽이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당당하게 가정을 꾸리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과 태몽. 잉태에 관한 여러 가지 조짐을 알려주는 꿈을 태몽이라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꿈으로서 아이의 잉태 여부와 성별, 장래 운명 등을 풀이했는데 이는 후손을 귀하게 여기며 다산과 집안의 번성을 소원했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태몽 풍습은 민간 신앙의 치성이나 굿, 무속, 주술, 점 등과 연계되어 민간에 뿌리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들을 바라던 풍습은 용, 호랑이, 잉어 등을 아들 낳는 길몽이라 하여 반겼습니다. 한 나라를 일으킨 왕과 장군 등 큰 인물이 된 위인들에게는 하나같이 태몽사가 있으며 이것은 이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예로서 후손들에게 널리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장기. 장기는 두 사람이 청색과 홍색의 장기짝을 규칙에 따라 번갈아 두며 실력을 겨루는 놀이로 약 4천여 년 전에 인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후 인도의 불교도들이 수도를 하는 시간에 잡념을 떨치기 위해 전쟁을 모의한 소재로 장기를 발명하였다고 하며 또 미얀마 사람들은 고대국 타이링의 왕비가 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전쟁만을 일삼고 늘 싸움터에만 다니는 왕을 궁중에 머물게 하기 위해 국리 끝에 만든 것이 바로 장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장기의 발상지는 중국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장기짝 자체가 초와 한으로 되었고 초패왕 항우와 한왕 유방의 전쟁을 모방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는 중국 송나라 때 고려로 전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부부에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부부는 매일 깨끗한 물을 떠놓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었지요. 어느 날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우물 속에 있는 잉어 3마리를 먹으면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부부가 우물가에 가보니 잉어 3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마리째 잉어를 건져내는 순간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잉어를 낚아채 도망갔어요. 남편이 불이 나게 뒤쫓아갔지만 반쪽짜리 잉어만 찾아왔지요. 잉어 2마리 반을 먹은 뒤 아내는 몸이 온전한 아기 2명과 몸이 반쪽인 아기 1명을 낳았어요. 몸이 반쪽인 아기는 귀도 하나, 눈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였어요. 그래서 반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반쪽이는 몸이 반만 있는 대신 힘이 아주 셌어요. 그래서 커다란 바위와 나무도 한 번에 뽑아 올렸대요. 그럼 재미있는 반쪽이의 모험으로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퀴즈 1. 반쪽이는 왜 반쪽이로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2. 두 형들은 반쪽이를 어떻게 대했나요? 3. 양반이 반쪽이에게 내기장기를 두자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4. 반쪽이는 양반집 딸을 지키던 하인들에게 어떻게 골탕을 먹였나요? 한국우수 전래동화 50. 신나는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도깨비와 개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형과 동생이 살았어요. 형은 심술궂고 욕심이 많았어요. 자기 일속만 차릴 줄 알았지 남에게 베풀 줄은 몰랐어요. 입속, 이익이 되는 실속. 하지만 동생은 달랐어요. 착하고 부지런하며 늙은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어요. 하루는 동생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동생은 땀을 뚝뚝 흘리며 나무를 베어 지게 위에 툭툭 얹었어요. 어휴 힘들다. 잠시 쉬었다 할까? 나무 그늘에 앉아 쉬던 동생은 바닥에 널려있는 개암을 보게 되었어요. 개암, 개암나무, 산이나 들에 절로 자라는 자작나무과에 낙엽지는 나무, 얘 열매. 와, 알이 굵고 좋은걸.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지. 동생은 정신없이 개암을 주워 담았어요.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이제 슬슬 집으로 가볼까? 동생은 지게를 짊어지고 일어났어요. 우, 쿵쾅!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장대비, 빗발이 굵게 쏟아지는 비. 동생은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낡은 초가집을 발견했어요. 저 집에서 비를 좀 피해야겠군. 초가집은 무너질 것처럼 낡고 허름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허름하다, 좀 모자라거나 헌 듯함. 그래도 동생은 집안을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계세요?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나무꾼입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 쉬었다 갈게요. 그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생은 더듬더듬 방에 들어가 한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왜 이렇게 졸리지? 하품이 연거푸 쏟아지고 눈이 저절로 감겨왔어요. 동생은 짚을 이불 삼아 덮고 잠을 청했어요. 집, 벼, 밀, 보리, 조 따위의 이삭을 떨어낸 줄기.
깜빡 잠이 들 무렵에 밖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왁자지껄하다. 몹시 어수선하게 떠들고 짓거리다. 동생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어요. 주인이 돌아왔구나. 혹시 여기가 도둑의 소굴이 아닐까? 동생은 겁에 질려 다락방에 숨었어요. 동생은 다락방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아니, 저것은? 동생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방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도깨비들이었어요. 도깨비들은 방 안을 빙빙 돌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어쓱어쓱 우리는 용감한 도깨비 형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깨비들은 방에 빙 둘러앉았어요.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픈걸. 오늘은 뭘 먹을까? 먹고 싶은 것을 모두 말해봐. 나는 고소한 닭고기. 나는 구수한 고구마. 나는 맛있는 떡. 도깨비들이 음식 이름을 줄줄이 말하자 한 도깨비가 방망이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닭고기 나와라 뚝딱. 고구마 나와라 뚝딱. 떡 나와라 뚝딱.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르자 음식들이 튀어나왔어요. 맛있겠다. 얼른 먹어볼까? 도깨비들은 웃고 떠들며 음식을 냠냠 맛있게 먹었어요. 닭다리를 참 맛있게도 뜯어먹네. 동생은 가득 차려진 푸짐한 음식을 보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이런,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참겠네. 개암이라도 꺼내 먹어야지. 동생은 호주머니에서 개암을 꺼내 입에 넣고 깨물었어요. 딱! 개암 깨무는 소리가 나자 도깨비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글쎄, 잘 모르겠는데. 동생은 개암 한 개를 더 꺼내 입에 넣고 깨물었어요. 딱! 집이 무너진다! 어서 달아나! 깜짝 놀란 도깨비들은 앞다투어 허둥지둥 도망쳤어요. 도깨비들이 모두 사라진 모양이군. 동생은 다락방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방바닥에 도깨비들이 놓고 간 도깨비 방망이가 있지 뭐예요.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주워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 덕에 큰 부자가 되어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고 살 수 있었지요. 형은 동생이 큰 부자가 되자 배가 살살 아팠어요. 겨우 개암 두 알로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단 말이지? 형은 동생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어요. 떵떵거리다. 큰 재산이나 세력으로 근심 없이 큰 소리를 치며 삶. 그래서 개암을 주워 주머니에 넣고 숲속 초가집을 찾아갔어요. 형이 다락방에 숨어 있는 동안 정말로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이때다. 형은 개암 하나를 입에 넣고 딱 깨물었어요. 그러자 도깨비들이 다락방에 있던 형을 찾아냈어요. 이놈! 우리 방망이를 또 훔치러 왔지? 도깨비들은 형을 밤새도록 두들겼어요. 욕심쟁이 형은 동틀 무렵에야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동트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도깨비와 개암. 옛날 옛적 도깨비와 개암 이야기.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욕심쟁이 형과 착한 동생이 살았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동생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부모님이 좋아하는 개암을 발견하고는 열매를 가득 줍습니다.
산을 내려오던 중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해 동생은 도깨비들의 초가집에 머뭅니다. 동생이 개암을 깨무는 소리에 놀란 도깨비들은 도깨비 방망이를 놓고 도망가지요. 그 바람에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얻고 큰 부자가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형이 동생을 흉내내다 결국 도깨비들에게 방망이를 훔친 도둑으로 몰려 혼쭐이 난다는 줄거리입니다. 도깨비와 개암은 주인공 동생처럼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행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늘 성실하게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정말 값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착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지요. 우리 생활과 연관된 나무 이름. 숲의 나무들은 옛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어 매우 친근한 느낌이 들지요. 개암나무는 도깨비가 가장 무서워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개암을 입에 물고 깨물면서 딱 하는 소리를 내면 이 소리에 도깨비가 놀라 도망을 간다는 얘기가 전해지지요. 그 밖에 우리 생활과 연관된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갈나무는 옛날 나무꾼이 집신 바닥이 해지면 이 나무의 잎을 깔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간다고 해서 신갈나무라는 이름이 되었답니다. 떡갈나무는 이 나무의 잎으로 떡을 쌌다고 하여 떡갈나무란 이름이 되었고, 상수리나무는 임금님이 피난길에 이 나무의 도토리로 만든 수라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란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게. 지게는 짐을 얻어 등에 지는 옛 운반도구입니다. 지게의 형태나 크기는 곳에 따라 또 그 쓰임새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만드는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대개는 나무로 만들지만 다른 재료를 덧붙여 철제 등으로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쭉 뻗은 나뭇가지 두 개를 위는 좁고 아래는 넓게 세우고 위아래로 멜빵을 걸어 어깨에 매서 사용했습니다. 등 부분에는 지프로 두툼하게 짠 물건을 덧대어 짐을 질 때 등이 베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게를 세울 때는 작대를 이용합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그 나무꾼은 심술궂고 게으른 형님 대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지요. 어느 날 산속에서 나무를 하던 동생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개암을 보게 되었어요. 동생은 부모님께 갖다 드리려고 개암을 줍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져 동생은 산속에 있는 낡은 오두막으로 들어가 잠을 잤어요.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 동생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숨었지요. 잠시 후 도깨비들이 들어오더니 빙 둘러앉아 도깨비 방망이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은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호주머니 속에 있던 개암 하나를 꺼내 딱 깨물었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도깨비들이 화들짝 놀라 도깨비 방망이를 그냥 놔둔 채 달아나 버렸지 뭐예요. 동생은 금방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형도 산속의 오두막을 찾아갔지요. 형도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을까요? 퀴즈 1. 동생은 개암을 왜 주었나요? 2. 동생은 왜 개암을 꺼내 깨물었나요? 3. 도깨비들은 왜 개암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갔나요? 4.
깨물면 딱 하고 소리가 나는 음식의 이름을 말할 수 있나요?